사실 이런 사회를 감독님께서 보면 어때라고 하셔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거든요. 근데 처음이라 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다시 한번 또 보고 체크도 해왔는데 저 보면서 제가 오히려 그 지금 사회자로 오긴 했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막 적어왔거든요. 일단은 관객분들에게 감독님부터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기 영화로 데뷔하게 된 신인 감독 신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으라고 합니다. 저는 신경수 감독님과 소방서역 경찰서 그리고 연극 분장실을 함께해서 이렇게 인연으로 함께 오늘 참여하게 되었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양경원입니다. 저 신경수 감독님과 아주 오랜 좋은 인연으로 여기에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좋은 자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두 분 배우님들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근황 같은 것도 여쭤보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우 배우님께서는 그 소방서에서 같이 또 하셨고 연극 저 보러 갔었는데 그 회차는 다른 분이 아마 다른 그쵸. 캐릭터를 예, 그때 못 뵙고 네.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출하실 때 감독님과 뭐 에피소드, 연극 드라마 뭐 작품 하실 때 그런 거 있으면 살짝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연극을 저도 처음 해봤었거든요. 감독님과 함께. 근데 하면서 제가 너무 부족한 점도 많고 되게 어려웠었는데 함께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많이 배웠었고 이제 인연으로 소방서역 경찰서도 함께 하게 되어가지고 네, 너무 좋게 잘 열심히 잘 찍었습니다. 네. 네, 좋은 거 뿐이죠. 우리 감독님은. 네. 또 현장 분위기도 너무 늘 네. 유쾌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쵸. 저희 늘 배우들끼리 너무 단합도 잘 되고 맞습니다. 사이도 네. 좋고 요새는 또 저희 소방서역 경찰서 팀이 열심히 농구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감독님 이렇게 좋은 기회들과 좋은 자리들 잘 말씀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양경원 배우님은 얼마 전에 그 토크쇼 제가 본 것 같은데 토크쇼가 맞나요? 그 배우 동미 누나. 네네네. 예. 거기서 그래서 네, 제가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회사 다니시다가. 네네네. 네. 저는 뭐 웰컴 투 삼달리 죄송해요. 네, 웰컴 투 맞죠? 웰컴 투 맞죠? 웰컴 투라든지 아스달 연대기 네, 아스달 연대. 그런데 너무 강렬하게 인상 깊게 봐가지고 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지만 그런 사연이 또 있으셨구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바로 기억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양경원 배우님도 역시 그 감독님과 육룡이 나르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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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 뭔가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감독님이요. 전 육룡이 나르샤 때 이제 반촌 사람 2 아마였을 건데 그렇게 이제 출연을 하고 또 녹두꽃에서도 제가 선비 한 3 정도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 초반부에 나오죠. 네, 초반 이제 초반부죠. 네, 거의. 저는 후반부에 나와서 네. 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긴 촬영을 감독님과 이렇게 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저를 이제 안 불러주시고 아닙니다. 지금 너무 농담이고 바쁘셔서 농담이고 못 부르시는 거 아니고? 그렇게 서로 뭔가 일정이 계속 뭔가 이렇게 잘 닿지 않아서 계속 아쉬워하던 찰나에 어느 이 시사회를 제가 목화솜 시사회를 보고 나서 너무 이제 가슴이 벅차서 감독님께 연락을 드리고 저 좀 어디 좀 저 쓰실 데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마치 이제 며칠 후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함께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기꺼이 그런데 저 뭐 하는 거죠? 제가 가서 이렇게 했더니 오늘까지도 제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 어떤 것을 할지 잘 몰랐어요. 저 굉장히 비슷한 입장이시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영화가 아닌 GV를 해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이기찬 배우님 가수님께서
오늘 진행을 하신다고 하기에 그냥 믿고 왔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신경수 감독님의 어떤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는 참 미담이라고 하기에 미담인가요? 제가 그렇게 단역으로 현장을 매번 갈 때마다 감독님께서 해주신 것은 그 뭐 촬영 감독님이라든가 메인 이 배우들에게 저 손 붙잡고 이제 가서 아 오늘 어떤 역을 해주실 이제 양경원 배우입니다. 감독님이시고 촬영 감독님 누구시고요. 배우 누구십니다. 이렇게 항상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저를 물론 이제 저뿐만이 아니었겠죠. 모든 아마 제 동료 배우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현장에서 이런 난 좀 배우들이 좀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시려고 하는 배려가 굉장한 분이십니다. 아마 뭐 촬영 때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그랬겠죠? 참 저기 민망하네요. 오늘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관객과의 대화가. 네. 아 근데 정말 100% 저도 공감하는 말씀이고 네, 현장에서 아마 작업을 같이 감독님과 해보신 배우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독님께 여쭤볼 게 많지만 그 전에 일단 오늘 두 배우분들께서 관객의 입장에서 그 영화를 출연하신 게 아니고 관객의 입장에서 보신 거잖아요. 네. 뭐 짧게 먼저 한번 어떤 영화였었다라고 느낌, 소감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시사회 때 보고 오늘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금 그 날을 기억하고 뭔가 이럴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 너무 먹먹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또 10년이 지났구나라는 사실이 되게 실감이 안 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다시 봐도 더 많은 것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참 배우분들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우 배우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같은 해, 그러니까 10년 전이었을 때 고등학생이셨으니까 그 느낌이 다른 사람과는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던 시점이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딱 97년생이었어서 정말 너무너무 생생하고 되게 그날 너무너무 생생하고 막 저희도 막 학교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더 가회가 모두가 그렇겠지만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고 되게 먹먹하고 슬펐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안경원 배우님도. 네. 제가 공연 죄송합니다. 네. 그 영화 관람 전에 이제 저쪽 사무실에서 저희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방금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그때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었고 그런데 영화 보는 내내 계속 그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관람 시간이었었고 처음에 시사회 때 이 영화를 보면서는 마찬가지로 되게 좀 먹먹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다 였었고 오늘 관람을 하면서는 물론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사실은 그분들의 이제 몫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아이들을 위한 뭐 삶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분들 삶 자체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 오셨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뭐 한 번씩은 다 겪을 일이고 우리 가족들이 물론 이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런 아픔과 이 시련들을 좀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앞으로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되게. 네. 저도 뭐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감독님께서는 뭐 워낙 유명한 드라마들을 많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를 연출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즐거운 영화, 오락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고 주제도 굉장히 무거운 영화를 하시게 된 데는 큰 계기나 뭔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커다란 뭐 계기가 있진 않았어요. 있진 않았고 세월호 이후에 언젠가는 드라마로 다뤄보고 싶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드라마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돈을 대려고 하는 사람도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정말 쉽게 이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드라마로 하면 좋을 작품 하나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는 있었는데 그런 제 생각을 전 드라마에서 같이 일했던 프로듀서분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 작품은 이제 연분홍치마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올해가 20년이 된 다큐 창작 집단인데 그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들을 쭉 기록하고 연대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작품들을 만들어 왔어요. 뭐 용산 참사를 다룬 뭐 두개의문, 뭐 성소수자 부모님을 다룬 너에게 가는 길과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그쪽에서 세월호 10주년을 맞아가지고 옴니버스로 세 작품을 만드는데 두 작품은 다큐, 한 작품은 극영화다. 그 중에 두 개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극영화를 좀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게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엉뚱하지만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반응이? 좀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같은 거 안 하셨나요? 그 저기 와이프는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기억에 대한 영화인데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특히나 그 친한 드라마 제작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거의 반반이 해라. 또 절반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하라고 하는 절반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걸 뭐 알고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뭐 안 하겠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다행히 저희 가족들은 거의 전적인 지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모든 장르 이야기 다 좋아하지만 뭔가 실제 바탕으로 한 영화가 좀 더 그렇게 왜냐면 찾아보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나시면 관객분들도 막 검색해보고 하실 텐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거의 초반인가요? 경은이 언니가 이제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둔 그런 거라든지 음료수의 또 특정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그 마지막에 병호가 세월호 소개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직업이 있나요? 이렇게 기념관을 큐레이팅 해주는 네, 요새는 이제 다크 투어라고 다크 많이 투어. 부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실제로 유가족 분들 중에 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부분들이 정말 실제에서 영화로 그대로 옮겨졌는지라는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거의 모든 게 자료 조사와 취재를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특히나 이제 저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이제 연대해서 기록하는 활동하셨던 활동가여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생생한 어떤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썼던 거고 찍어놓고 보니까는 동화 오츠카가 이렇게
제작 지원을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껏 연락이 없어가지고 좀 연락들을 좀 전화를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최근 드라마가 소방서역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였는데 쫑파티 끝나고 일주일 만에 바로 목포에 가가지고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선체는 목포 시당에 이제 있습니다. 그간에 유가족분들과 이제 해수부가 공동으로 이제 함께 이제 그걸 관리를 해왔고 작년 7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견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동서 아버지라고 하는 유가족분께서 극중 병호처럼 한 곳 한 곳 모든 곳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왠지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되게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가가지고 촬영을 했고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현재로는 유일하게 선체 내부를 볼 수 있는 기록이 되어버린 거죠. 아, 재밌네요. 전혀 모르고 봤었는데 그래서 보면서 정말 저게 포카리 스웨트였을까? 아니면 게토레이였을까? 약간 뭐 쓸데없는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포카리 스웨트가 맞았네요. 이쯤에서 우리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을 우리 영화 가슴 피는 날과 함께 하셨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제가 자세히는 못 봤던 것 같은데 그 평양에서 같이 일하시던 유가족분들이 제가 보기엔 노란 리본 극단 분들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작업하게 되셨던 계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제 부끄럽게도 저도 이제 그 극단 노란 리본을 이 영화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왜 그 컨테이너에서 유가족들끼리 막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란 머리 하신 어머님이 나오시는데 실제 이제 유가족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들 8분, 그러니까 한 분은 생존자 어머님, 7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 어머님 이렇게 해가지고 8분께서 극단을 하고 계십니다. 노란 리본이라고 하는 극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참사 이후에 너무 괴롭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리치료, 연극, 목공, 합창단 이런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고 8년이 되셨고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금토일 대학로 해화동 1번지에서 5번째 작품 연속극이라는 또 연극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장기자랑이라고 하는 다큐가 있는데 그게 어떤 작품이냐면 그 다음 공연을 올려야 되는데 다들 주인공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슬프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연극의 주인공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암투, 질시, 시기 이런 게 이제 주제가 되는 다큐여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유가족도 사람이구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노상 갖고 있는 유가족이면은 이래야 돼, 웃어도 안 돼,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해도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닌 똑같은 이제 그 유가족을 다루고 있는 다큐였고 그래서 이분들의 존재를 알게 됐고 영화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곳곳에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도와주시면은 좋겠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커피차와 함께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영화에서 그 비료 주는 장면 그리고 컨테이너 장면 그리고 이제 그 병호가 미역국 엎어버리는 그렇게 3장면을 함께 촬영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써놨어요. 활동가 분들이랑 경훈 아빠가 갈등을 빚어 쓰러진 그 컨테이너 씬 있잖아요. 거기서 노란머리 하신 분이랑 그 바로 앞에 앉아 계시던 두 분은 연기자분이 아니시죠? 이렇게 계시면 질문을 진짜 써왔거든요. 왜냐면 그 씬에서 그 두 분이 연기를 제일 잘해서 눈이 거의 가는 거예요. 그 경훈 아빠가 쓰러지기 전까지
그 두 배우밖에 저는 안 보였거든요. 아 역시나 정말 너무 리얼한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박원상 배우나 최동문 배우보다는 더 잘하셨다 이 아 말씀. 그건 절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씬에서의 뭔가 예 물론 이제 그 주 감정은 두 분이 끌어가셨지만 아 저분들은 진짜 연기를 내추럴하게 잘하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 지금 말씀해주신 극단부는 현장에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찍으시면서 아 그럼 같이 미리 촬영 아마 한 3일 전 아, 네, 3일 전. 연락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 슈퍼에서 또 싸우는 그 씬도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예, 사실이네요. 진짜 제가 써왔다는 거. 네. 그리고 다음 또 질문 있으시면 예,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네. 예,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잘 봤고요. 지난번 지부이 때는 배우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같이 하시는 거 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오셨는데 두 배우분께서 이 영화에 참여했다면 나는 이 배역을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배역이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좀 질문이 많은데 괜찮으시다면 계속 여쭤볼게요. 두 번째는 보니까 그 영화 내내 정말 쟁쟁한 배우분들이 계속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 독립 영화들을 보면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이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지난번에는 옆에 영상을 보느라 자막을 못 봤었는데 오늘은 자막을 보는데 보니까 학교가 단원고가 아니라 다른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감독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지원을 못 받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세 가지. 죄송합니다. 일단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네, 그 질문 많아 제가 먼저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단원고 문제는 굉장히 그게 이제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교복도 단원고 학생들 교복을 하느냐, 이걸 단원고로 소개를 하느냐에 대해서 뭐가 정답인지 사실은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단원고에는 어느 시점까지는 기억의 교실이라고 하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유품과 그리고 이제 또 친구들이 보냈던 편지들과 꽃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기억의 교실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공간을 계속 그 학교에다가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제 보존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놓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격하게 이제 싸워서 지금은 단원고에는 그 공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계속 그 공간 안에서 가까이에 놓고 보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그들의 죽음에 대한 멍해까지를 지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단원고라고 하는 학교에 가서 촬영할 생각을 아예 애초에 하질 않았고 이게 당연히 이제 기억을 하고 그날을 다시금 떠올려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은 단원고를 전면에 배치해서 만들어지는 효과가 오히려 좀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불행한 일이 사실은 단원고 학생들에게 이제 일어났지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오송에서도 이제 정말 불행한 일이 있었고 저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상황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원고라고 지칭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작비 관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뭐 좀 TMI 같지만은 그 4억 1천만 원이었어요. 그 촬영을 할 수 있었던 비용이 그래가지고 한 10일의 기간 동안 8회차를 찍은 영화인데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그러면은 저 배우들이 이게 4억 1천의 예산에 다 들어올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드라마라면 되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배우들이 다 그 어떤 제작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이제 출연료 조정을 해주신 거죠. 그렇지만은 출연료를 안 드리진 않았습니다. 예, 드리긴 재능 하였다는. 기부식으로. 네, 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캐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우리 대배우 양경호 배우의 경우는 회사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시지. 예, 늘 하고 싶습니다. 뭐 변명이 바로 대통령이었는데 네, 저는 회사가 없습니다. 또 대가수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이기찬 배우 팬들 고민을 하다 보니 기찬 배우한테는 좀 너무 복잡할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아니 그리고 옆에 계신 지우 배우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픈 이제 역할을 그 배역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 좀 고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데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배우들은 되게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곤 하는데 좀 그런 분들이 좀 배제가 된 것도 있고 근데 어쨌건 연락들이 모든 분들은 거의 뭐 한 큐에 그러니까 다 하겠다라고 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딱 뭐 사업 뭐 8일 기간 뭐 이런 많은 배우들 나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감독님이 진행하신 프로젝트니까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또 우리 두 배우분들의 예를 들어 캐스팅이 되셨다면 어떤 역할 하셨는지. 일단 제가 먼저 제가 만약 여러 상황이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들이 해결이 됐었다면 전 어떤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첫 GV가 손호준 배우였는데 질문이 그 캐스팅을 시키면 어떤 역을 시키면 좋겠느냐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답을 뭐라고 드렸냐면은 그 동네를 지키는 백구. 배구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저는 일단 부담이 좀 적고 어떤 배구의 삶을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일단 아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예전에 그 올모스트 메인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그 이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Where It Went라고 그 아주 이제 오래된 부부죠. 부부가 결혼기념일도 기억 못하는 남편과 그걸 계속 말은 못하고 이제 계속 뾰루뚱해져 있는 부인이 예전에 데이트 장소였던 스케이트장에 와서 막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막 다투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미혼이었고 도무지 이 유부남의 세계를 알 수가 없었고 연출님께도 많이 혼났습니다. 왜 그걸 넌 왜 이게 화가 안 나니? 왜 그걸 못하니? 왜 답답하지 않니? 그래서 네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결국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이 유부의 세계와 이들의 이 애환과 이 애정과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아시죠? 정말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제 마음은 병호의 역할을 정말 욕심을 부린다 하기엔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전제는 제가 아직 아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제 거기까지 닿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내가 좀 더 어른이 되면 그런 역할도 한번 맡아보면 너무 감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우는 보시면서 어떤 역할 네. 해보면 좋아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되게 그 남겨진 유가족들의 감정과 마음이 되게 고스란히 전달이 됐거든요. 되게 마음으로 와닿았었는데 저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전을 한다면 네. 경은이나 채 경, 네. 욕심이 났었습니다. 아까 그 버스에 오를 때의 그 병은이 얼굴과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보이는데 네. 백구는 어떻게? 그거 시켜만 주시면 그래. 좋은 대답이 선의의 되셨는지 경쟁을 모르겠네요. 그 갑자기 이제 지난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이제 네. 우리 지우 배우하고 소방서 촬영을 같이 했는데 네. 그 시즌 2에 이제 국민들의 이제 원성을 산 호준 배우의 죽음 이제 그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걸 이제 찍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정말 털썩 하는 거예요. 그때 눈물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촬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제 입장에서 이런 감독님의 얘기 들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별로 아닌가? 별로 컨디션 안 보셨어요? 너무 슬픈 장면이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글로 가셨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호준 오빠를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만든 그 모습을 그죠, 보니까 예. 너무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우리 거선 피는 날 보시면서 질문 궁금한 점 있으셨던 관객분 계실까요? 네. 저는 조금 단순한 질문인데 혹시 제목이 목화솜 피는 날인데 이거에 후보들이 있었을까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후보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작가님이 대본을 주셨을 때도 이 제목으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 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이걸 자료 조사를 하는데 선체가 지금 신항에 이제 임시로 있는데 이걸 옮겨가지고 영구 보존할 계획이 있었던 곳이 목포에 있는 고화도라는 곳인데 거기가 목화밭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한 제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 머리에는 거의 이제 고정이 돼가지고 이 제목을 뭘 딴 걸로 바꾸고 할 생각은 못하였지만 이제 그 홍보 이제 그러니까 배급사가 결정이 되고 홍보가 들어와가지고는 제목에 대해서 너무 좀 다큐 같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극영화 같지가 않고 또 세월호하고도 좀 거리가 있어 보여가지고 좀 다른 제목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안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목화꽃 필 무렵, 목화꽃 다발 이제 이런 제목들이 나와가지고 원래 제목이 베스트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은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관객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저도 하나 질문을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사고를 그냥 바라보는 삼자 입장에서 몰랐던 부분, 예를 들어 그 안에서의 뭐 언론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말 사고와 본질과는 상관없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서로 더 오히려 갈등을 빚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막 충돌을 더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장면들이나 이런 걸 연출하실 때 직접적인 얘기를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도움이 없이 그냥 연출하시기엔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이제 기사를 봤죠.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보셨던 분들은 거의 이제 내용을 접했던 지점들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새롭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일 거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은
뭐 유가족 분들은 당연히 그러셨겠지만 뭐 활동해 주시는 분들, 활동가 분들, 그리고 자선 단체 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든지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그거는 이제 작가님 취재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그 이태원 이제 유가족 분들이 이제 이 영화 보시고,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과 이제 활동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봤던 날이에요. 근데 그 최동문 배우가 이제 병우한테 그만해 이 새끼 하면서 때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께서 너무나 속이 시원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년의 세월이 되다 보니 얼마나 서로 쌓이고,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사실은 이를테면은 농구 한 게임을 하려고 해도 이제 뭐 굉장히 무슨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뭐 이제 이를테면 끝나고 뭐 뭘 먹으러 갈 건지부터 해서 누구를 불러라 말아라 이제 막 그런 사소한 갈등들이 많은데 이 세월은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서로 간의 애증이 이제 쌓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활동가 분께서 정말 속이 시원하다. 이제 그만큼 가감 없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한 뜻으로 모였어도 분명히 그 좋은 뜻만 모든 분들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빨갱이 취급한다고요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를테면은 그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거를 확대하고 왜곡시켜가지고 마치 모든 유가족들이 그런 사람인 양 만들었던 그런 과거도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초반에 이야기 드렸지만은 언젠가부터 이제 유가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한다든지 하면서 되게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대상으로 거리를 둬가지고 만들면서 우리는 잊어가고 좀 편하게 지내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갈등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똑같다 결국에는 우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두 배우분들은 또 질문 네, 저는 해도 돼요. 그럼요. 이제 저는 배우로서 그 아무래도 다루는 주제가 이렇게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있지만 물론 너무 경직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기찬 씨께서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풀어주시고는 하지만 나름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 조심스러운 있긴 있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 촬영을 할 때. 사실 이제 어떤 게 이제 좀 놀라웠냐면은 끝나고 아니면 촬영하는 내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에 대해서 배우며 스태프들이 그냥 다 공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똑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8회차 안에 찍으려면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막 소리도 막 쳐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만 행복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들 이야기 해보면은 너무너무 재미있게 행복하게 찍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8회차 동안 회식도 3번이나 하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우리 노란 리본 어머님들도 오셔가지고 연기하고 자기들끼리 버스에 모여있으면 나 잘했어 이렇게 막 또 까불고 계시고 이런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되게 이제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면은 이제 그 안 우는 척을 하려고 엄청 이제, 왜냐면은 좀 그렇거든요. 감독이 이렇게 울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안 우는 척 하려고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은 땀이 이제 눈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지경이 돼서 눈 감고 이제 소리로만 듣고 있을 때도 되게 많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우 배우께서 네, 저는 영화가 이제 주인공들의 그런 어쨌든 미화 선배님도 그렇고 원상 선배님도
그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지니까 되게 더 각각의 인물들이 다 이해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미화 선배님의 그 호흡들이 저는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까 말씀하셨던 컨테이너 씬이었는데 되게 사실적으로 그 씬이 나왔던 것 같은데, 원상 선배님도 그렇고 이제 다른 배우분들도 되게 그 씬이 되게 적나라하고 되게 뭔가 그러니까 각자들이 다 이해가 가서 마음이 아팠던 씬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촬영할 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 컨테이너 씬을 되게 잘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영화 감독이 켄 로치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거의 90살 되신 할아버지인데 그 옛날 영화 중에 랜드 앤 프리덤이라고 하는 스페인 내전을 다룬 영화인데, 긴 테이블 탁자에서 농민들이 각자 막 회의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막 싸우는 시퀀스예요. 그래서 마치 그 영화의 그 회의 장면처럼 찍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그리고 어쨌든 병호가 쓰러져야 하는 되게 중요한 심리적인 동기가 되는 씬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뭐 예산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컨테이너는 정말 현장의 컨테이너라 드라마 찍듯이 했으면은 벽체 한쪽을 뜯고 뭐 천장을 뜯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이제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아마 망쳤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 안에서만 정말 아주 기본적인 라이트와 기본적인 카메라 무빙만 갈 수 있는 환경이었고, 병호 선배의 리허설을 보고 나니까 이거는 뭐 소위 턱 막히면서 이제 무조건 핸드헤드로 한 호흡으로 다 담아야 된다라고 카메라 감독한테 정말 어려운 숙제를 던졌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기어코 담아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아마 그런 되게 심판 환경이 만들어냈던 날 것이 좀 잘 담겨서 그런 호흡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모두의 호흡이 너무 좋아서 인상적인 장면이 탄생한 것 같아요. 그 수연의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딱 장면 하나 떠올리면, 그 딸이랑 큰딸이죠, 채은이랑 얘기하고 나서 이제 집에, 저는 그 병원을 찾으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차 타고 막 어딘가를 달려가서 뭔가 이 답답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감정에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호수 앞에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펑펑 운다거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숨죽여서 울음을 삼키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측면에서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픈 장면인데도 인상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미리 만드시고 구상을 하시고 찍은 씬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퀀스는 이제 대본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본이 처음 나왔을 때 보시면은 병호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네. 수연이 이제 상대적으로는 적고, 그리고 첫째 딸은 정말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균형을 맞추려면은 뭐가 더 필요할까? 그랬을 때 수연이 혼자 있는 시퀀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핵심 촬영 중간에 이렇게 구상을 넣으신 거네요. 처음부터 뭐 촬영 중간이었어요. 네, 촬영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병호의 내용이 많고 수연의 내용이 적다라는 느낌 크게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의 감정선도 되게 네.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되게 잘 넣어주셔서. 그쵸, 네. 그 장면에서 너무 마음이 갔어요. 그걸로.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영화가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제가 다스베이더 보고 여기 왔거든요. 그 김어준 공장장이랑 얘기하실 때
카드 얘기하셨잖아요. 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카드를 어디다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 카드의 의미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네,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참 저도 이제 복잡한 마음을 이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기로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랬어요. 왜냐면은 목포 신항에 내려갔더니 그 세월호 선체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조망 안에 이제 선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은 저 선체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드론으로 찍은 그 영상 보면은 선체 뒤로 이제 큰 수출용 이제 선박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새 차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새 차들을 계속해서 실어 나르는 것처럼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한 영화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세월호 영화이다 보니까는 선뜻 극장을 찾기도 좀 어려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스베이다에는 나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그러니까는 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소모가 되는 거를 바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되게 정치적인 내용들은 아마 보신 분들은 그런 논쟁을 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하지만은 어쨌건 이런 영화를 만들어도 그러니까 김호준 씨 말처럼 잘 되는 거를 보여줘야 또 다른 제작자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또 만들고 또 보고 할 텐데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 사실은 거의 없죠. 고맙게도 인디스페이스는 꾸준히 저희 영화를 틀어주고 있는데 뭐 거대 이제 영화 체인점들은 이 영화를 틀지를 않고 그리고 영화를 틀더라도 뭐 월요일 오전 9시에 한 번, 뭐 목요일 심야에 뭐 한 번 이렇게 해놓고는 잡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이런 작은 영화들을 살리는 그 방법으로 영혼 보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장에는 가진 않지만 카드로 결제를 해가지고 관객 수를 늘리는 방법을 영혼 보내기 혹은 카드만 보내세요. 이제 이러는 건데 그게 다스베이다에 나가기 싫었던 이유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김어준 씨의 그런 전략적 선택과 방식과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영화를 만든 감독 입장에서 영화를 보라고 만들었지 뭐 결제하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그런데 너무나 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끌려가서 웃는 얼굴로 이제 그렇게 카드를 보내달라는 이제 이야기를 뭐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매불쇼에 가가지고는 당관을 하라고 했는데 김어준 씨는 이제 자기는 영화를 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그러면은 카드라도 보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래서 그날 밤에 되게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 영화를 와가지고 봐야 되는데 함께 보고 함께 기억해야 이제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 뭐 그렇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 이제까지 봐주신 관객분들이 일당백을 하시지 않을까 아닌가요? 네. 이런 생각이 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제 뭐 거의 그렇죠.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네, 강연 네네 여기 앞에. 저 간단한 게 궁금한데 극 중에서는 왜 슬픔을 각자의 방법으로 기억을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먼저 주인공인 병호는 그 기억을 잃는 설정이라서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남자, 기억을 잃은 병호의 이야기는 실제로 유가족분들 중에 단기 기억 상실을 겪고
이제 주변을 막 배회하고 그랬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티프를 얻어 왔는데 일단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설정을 이제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 오프닝을 보면은 이제 뭐 제작사 이런 거 배급사 뜰 때 뽀글뽀글 하는 이제 이런 오디오가 있는데 그 오디오가 우리 잠수사분들이 아이들을 꺼내려고 물에 들어가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이제 배치한 거는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갑시다. 그러니까 병호를 기억을 잃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기억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을 이제 함께 이제 시작하기 위해 이제 그런 주인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해주신 오디오 혹시 실제 오디오를 쓰신? 예, 실제 그 잠수사의 이제 그 기록된 영상에 있는 이제 레코딩된 그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에 선상 위에서 불꽃놀이 하는 영상도 이제 그 유실물을 이제 복원을 한 거죠. 거기에 담겨 있었던 그 영상이고요. 예, 학생의 영상. 네. 저도 참 그냥 정말 양경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주제이지만 영화니까 영화 자체로만 보기에도 그쵸. 그냥 슬픈 영화야. 뭐 마음 아파, 그냥 눈물 나.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여러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아니면 잊혀졌던 그 이야기들을 꺼냄으로 해서 한 번 더 기억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두 배우분들께서 관객의 입장으로 오늘 초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마지막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 영화를 같이 보고 또 그날을 기억하고 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화 이제 말미에 크레딧을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본 적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2학년 몇 반 누구 아빠 뭐 누구 엄마 이런 그 텍스트를 보면서 뭐였어요 이분들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그 남은 삶을 살아가고 이겨내는 방법을 또 이렇게 선택하셨던 것에 대해 응원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 이렇게 채워주신 분들도 저와 뭐 결이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굉장히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용기 내주신 큰 결단 그리고 실천해 주신 감독님 너무 존경스럽고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끝으로 감독님께서도 관객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여기 제 옆에 계신 우리 세 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이렇게 하면서 관객분들을 만나는데 매일 그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맙고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화가 후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거가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그 극장 나가시면은 잊지 말고 이렇게 SNS 홍보 부탁드리고 관객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고 일당 100의 마음으로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